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소변 증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소변은 이제 소변이 시원하게 못 본다든지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오장육부 중에 어디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신장이요. 예, 신장, 방광. 예, 다 맞는 말씀 하셨어요. 이제 어찌 보면 신장 말씀하신 분들은 더 차원 높은 얘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콩팥하고 방광은 표리가 되는 장기예요. 아주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장에서 뭐를 피도 걸러주고 찌꺼기도 걸러주면서 영양분도 다시 이제 몸속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이런 역할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소변하고 연관이 있는 곳은 이제 방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러면 방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이제 소변을 만들어서 이제 잘 모으고 있다가 적당히 차면 이제 내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진액을 저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소변은 찌꺼기만 내보내는 건가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소변은 찌꺼기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영양분도 같이 따라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거의 찌꺼기를 내보내죠. 그러면 방광은 어느 쪽에 우리 몸에 위치하고 있어요? 너무 자세히들 아랫배에 속하죠. 예, 이제 요거를 한의학에서는 하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이제 아랫배 속에 속해요. 그래서 보면 여성분들이 아랫배가 찬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대개 이제 소변에 문제가 오는 분들은 아랫배가 찬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방광은 굉장히 자극에 민감한 장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정신적으로 어떤 이제 신경 쓸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소변에 문제가 오기가 쉽죠. 왜요? 방광은 아랫배에 속해 있고 이제 민감한 곳이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여성들한테 방광에 관련된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요, 남성들보다. 근데 이제 여성들은 대개 생리적으로 남성들보다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조금만 줘도 크게 받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방광염 증상이 잘 오죠. 여러분들 그 소변이 불편한 증상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 요실금도 있고, 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면서, 예, 소변 빈삭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소변을 자주 보더라도 편안하게 보면 그나마 괜찮은데, 소변을 보면서 이제 뻐근하거나 찌릿하고 아프든지, 또는 제대로 안 봐서 소변 보고 왔는데도 또 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소변으로 이렇게 보면 뿌옇거나 예, 탁한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소변으로 피가 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변의 불편한 증상들은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오는 증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오줌 소태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떨 때 오줌 소태라고 해요? 예, 피곤하고 신경 쓰고 그러면 소변이 개운치 않죠. 그래서 보고 와도 시원치 않아서 또 가고, 어떤 심한 분들은 하루에 30분에 한 번 정도씩 수십 번을 보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변은 그냥 단순히 아까 찌꺼기만 내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진대사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소변을 편안하게 잘 봐야 우리 몸에서 심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콩팥이라든지 폐라든지 또는 비위 기능, 간 기능 이런 데 편안하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소변 흔히들 방광염, 오줌 소태 이런 얘기를 하는 증상이 왜 오는지 그 원인을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아까도 이제 제가 이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소변이 불편하고 스트레스 잘 받으면 온다 했는데, 우리 몸에서 진액이라는 그 이제 영양 물질이 있어요. 그 진액이 부족해도 이걸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음혈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볼 수가 있어요. 예, 또는 마음을 많이 쓰고 과로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고, 또 한 가지는 비위 기능이 허해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위 기능이라 그러면 소화기를 얘기해요. 비위 기능이 잘 편안하게 펴지지 못해도 소변을 잘 보지 못해요. 이제 이런 건 조금 전문적인 부분에 속하니까 자세히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만 안 드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거나 이런 경우에도 소변이 좋지 않아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있죠.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기능이
차츰 그렇죠. 차츰 쇠약해지니까 이 특히 방광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 다 길러 보셨잖아요. 아기들이 이제 뭐 한 요새 뭐 층간 소음 문제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어린애들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걷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뛰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다리 힘이 좋아요. 아무리 세워놓고 뛰면 안 돼 해도 네 하고 뛰어요. 그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차츰 기운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시면 요로 기운이 보여요. 그게 어떻게 돼요? 나이 드시면. 맞아요. 잔소리 많아져요. 그게 이제 좋은 얘기를 해도 젊은 사람들은 잔소리로 듣잖아요. 나이 먹으면 잔소리만 많아진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기운이 요로만 모인다는 얘기는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츰 나이가 먹으면서 기운이 요렇게 이제 요로 모이고 하체가 약해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변까지 자주 보면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입이 마르게 되죠. 갈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머리에 맑은 기운을 잘 진액을 끌어올려 주지 못해요. 부족하니까. 우리는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뭐든지 물 같은 건 끌어올리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진액이 가뜩이나 부족하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거나 그게 더 심해지면 치매나 중풍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조절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전에 60대 초반이신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제 살도 좀 퉁퉁하게 쪄 있고 그렇지만 소변을 항상 이제 시원하게 보는 적이 별로 없어요. 자주 수시로 보기도 하고 또 가면은 또 이제 시원하게 못 보니까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언제부턴가는 소변을 보면서 이제 찌릿하고 뻐근하면서 쓰린 느낌 이런 것까지 오게 되고 또 이제 분비물까지 생기게 되고 여성분들은 그 분비물이 없는 게 좋아요. 예, 이제 물론 젊어서 생리를 할 때 생리 전에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리적인 대화가 잠깐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분비물이 없어야 이제 건강한 건데 예, 이제 분비물도 생기고 아래도 가려운 증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예민해지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우선 이제 예민한 분들은 화장실을 먼저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잖아요. 이분도 이제 갈수록 그 소변 증상 때문에 힘들어지시고 거기에다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혈압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요, 혈압약 속에는 이뇨제 같은 걸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변을 빼서 혈압을 낮춰주는 이런 작용을 하긴 하는데 혈압약을 드셔도 소변 처음에는 이제 괜찮은 듯 싶다가 나중에는 기능이 차츰 안 좋아지면 그거 드셔도 뭐 소변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집도 이렇게 살이 있지만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신경 쓸 일이 조금만 생겨도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마음속에 갖고 있거나 이런 분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아랫배도 차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도 굉장히 잘 받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방광염을 치료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 방광염만 치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런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그 이제 소변 증상도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소변을 아까도 제가 소변을 볼 때 그 이제 횟수도 중요하지만 시원하게 봐서 정체가 되지 않아야 돼요. 방광염을 보통 급성 방광염, 이제 만성 방광염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또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오면서 증상이 아주 심하게 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이제 소변 불통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겠어요? 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랫배, 하초 쪽에 열이 뭉쳐 있는 경우에는 갈증은 없으면서 마음이 막 조급하고 그러니까 안정이 안 돼요. 그러면서 소변 볼 때 아프고 참기 힘든 이런 증상이 오죠. 가슴도 답답하고. 만약에 열이 이제 가슴 쪽에 상체 쪽에 뭉쳐 있을 경우에는 갈증이 심해요. 갈증이 심하면서 또 소변을 편안하게 못 보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그거는 급성 방광염인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또 만성 방광염도 있죠.
만성 방광염이라는 거는 이게 증상이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오래 경과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더 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만성 방광염인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30분에 한 번씩 소변을 봐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소변을 보면 늘 시원치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심해지면은 소변이 이렇게 탁하고 뿌옇거나 이런 증상도 올 수 있으면서 또 이제 항상 그 아랫배에 불편한 증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증상은 똑같이 뭐 소변을 제대로 못 본다, 불편하다 이렇지만 이것이 급성적으로 온 것인지 또는 만성적으로 온 것인지도 따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광염이 아무나 올까요? 아니에요. 쉽게 오는 체질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방광염이 잘 오는 분들은 대개 여자분들은 예민하고 이제 아랫배 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체력도 많이 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방광염 하면 끝에 염자가 붙어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뭘 주겠어요? 염증으로 보죠. 그래서 항생제를 주죠. 그렇지만 항생제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조금 증상이 가라앉는 듯 싶어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면 다시 또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든 병은요.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질환들이 생활 습관이 잘못됐고 또 이제 이렇게 자기가 사는 방식이 잘못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병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방광염 역시도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고 이제 자기 편한 대로 살거나 음식 같은 거를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든지, 그죠? 또는 이제 과식을 자꾸 하든지 또 뭔가 지나치게 자꾸 무리를 하든지 몸에 이러면은 그 우리가요 무리하고 사는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예, 나는 욕심은 이만큼인데 내 체력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거지로 한다고 치면 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할 때에도 그러면은 그 만성 방광염이다, 급성 방광염이다 항생제를 주지만 한의학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왜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그 원인을 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처방은 역시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치료를 한다고 할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를 치료할 때 이거 완치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완치가 되는 병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정확한 대답 하신 거예요. 왜 완치가 안 되냐면 제가 조금 전에 생활습관병이다, 사는 게 잘못돼서 음식이 잘못돼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완치를 해 이제 약을 먹어서 증상이 좋아졌어도 내가 사는 그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서서히 다시 또 그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염도 올 수 있는 체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은 그 환자들이 치료를 할 때 환자들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치료를 해서 오래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환자들이 하시는 일이고 약을 드시는 동안에도 조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환자들이 하시는 일이고 의사는 그럼 뭐 하느냐?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빨리 좋아지시게. 또 뭐 약이 필요하면 약도 해드리고 침이 필요하면 침도 놔드리고 뜸도 떠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 좋아지시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고 이제 정작 필요한 것은 환자들의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광염 증상도 치료를 해놨어도 본인이 이제 자꾸 무리를 하거나 이렇게 뭐 생활에 이제 균형이 안 잡히면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제 우리들이 살면서 가슴속에 잘 이제 간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아까 저기 혈압약 얘기도 잠깐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진액이 자꾸 부족해지면 머리에 맑은 기운을 올려주지 못하고 소변을 많이 보면 진액이 부족해서 맑은 기운을 올려주지 못하니까 치매나 중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연구 결과가 있냐 하면 중풍 환자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고혈압이 너무 높아서 중풍이 온 환자들은 30% 미만이래요. 전체. 그런데 소변의 이상으로 중풍이 발생한 환자들은 70% 이상이 된대요. 놀랍지 않아요? 예, 보통은 혈압약만 먹으면 중풍은 적어도 안 걸린다.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연구 결과는 이게 이제 물론 그 현대의학에서 발표를 한 연구 결과지만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연구 결과예요. 왜냐? 우리 전통 한의학에서는요, 방광이 나쁘면 어떤 증상들이냐면 우선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면서 머리가 띵하고 멍하고 어지럽고 또 목 뒤도 뻐근하고 어깨도 뻐근하고 그다음에 등하고 허리가 아프거나 발뒤꿈치가 피곤하고 아프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이 아랫배도 뻐근하면서 옆구리 둘러서 허리까지 땡기고 아프고 또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면서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참기 힘들고 이런 증상이 온다. 이렇게 딱 의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 한의학에서는 몇백 년 전부터 그러면은 중풍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치매나 중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미 그런 그 이론 바탕 하에서 중풍 환자를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의학은. 여러분들 중풍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우선은 병원 응급실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초기 조치는 거기에서 해요. 그렇지만 마무리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는 이제 한의원 가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새 현대의학은 보면 그런 그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특히 이제 응급적인 상황에서 그 처치를 하고 이러는 거는 아주 놀랄 만큼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훌륭한 면도 있지만 이 현대의학에서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리로 인해서 어떤 병이 오는 거는 연관을 시키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풍이 왔는데 그 원인이 소변 이상으로 온 것이다라는 이런 연관을 못 시킨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래도 기대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현대의학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면 나중에는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나 기본 이론을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최근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암센터의 모 박사가 암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노와 억울이 암을 발병시킨다. 그건 뭐예요? 화병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고 그 치료 방법은 용서와 화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화를 흩어주란 얘기예요. 화가 쌓여있는데 용서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흩어주라. 그러면 이미 우리 한의학에서는 몇백 년 전부터 그 암을 그런 원인으로 봤어요. 화는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지만 쌓이고 하다 보면 암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화를 흩어주는 약을 써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전부터 그런 우리 몸의 생리병리를 잘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그 몇백 년이 지난 21세기에 이제 그 최고로 그 의학이 발달한 미국에서 박사가 아주 대단한 논문을 발표를 한 거예요. 서양의학도 현대의학도 언젠가는 이런 이제 중풍의 원인을 소변 이상으로 볼 수도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얘기죠. 예,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광염 같은 증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에서 이제 오고 치료도 체질에 따라서 치료를 해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 중에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환자가 많은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소변이 새는 증상이 있어요. 뭐죠? 요실금이죠. 요실금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대개 이제 20대 초반에서 한 60대까지 그 여성들을 쭉 조사를 하니까 2명 중에 한 명꼴로 요실금을 이제 겪어본 적이 있고 또는 10명 중에 1명은 이제 요실금 환자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노인들 60이 넘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요실금으로 고생을 한다.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여성들은 요실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기 남자가 안 낳잖아요. 여자들이 출산을 이제 출산 횟수가 많아도 이렇게 그 방광 괄약근이 늘어질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 됐거나 난산인 경우 아기 나면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요실금이 올 수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폐경이 되잖아요. 폐경이 되면 모든 기능들이 이제 약해지게 돼 있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기력이 약해지면은 방광을 꽉 조여주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소변이 이제 새는데 어떤 상황에서 소변이 새느냐?
뭐 재채기 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또는 뭐 빨리 걷거나 웃거나 이렇게 아랫배에 힘이 가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찔끔 새죠. 예, 그래서 그냥 찔끔 새는 정도면 괜찮은데 줄줄 새면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그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수술을 한다고 그게 치료가 될까요? 예, 수술해서 이렇게 조금 줄여준다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또 마찬가지거나 또 체력이 약한 분들이 어떤 분 이제 수술을 하고서 더 안 좋아진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약한 거니까 힘을 길러줘야 되죠. 그래서 체력을 이렇게 보충을 하면서도 방광 기능이 좋아지도록 그래서 힘이 꽉 조여지는 이제 이런 치료를 해주는 거죠. 이제 60대 초반인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키가 좀 크면서 마른 편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아기를 낳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대요. 난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자궁도 이렇게 조금 자궁 하수라 그러죠. 자궁이 조금 빠져나오고 요실금 증상 있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젊었을 때. 그러다가 이제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서 한약을 드시고 이제 기운을 보충하고 아마 좋은 그런 약을 써서 괜찮아지셔서 쭉 이제 편안하게 생활을 하셨는데 갱년기가 되면서부터 감기가 들었는데 기침을 하니까 소변이 찔끔 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증상이 시작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차츰 심해지고 이제 60이 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물소리만 들어도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돗물 틀어도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급하게 가야지 안 그러면 나오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물소리만 들어도 막 화장실 가야 되고 그다음에 늘 소변이 새니까 외출을 하는데 아주 신경이 쓰여요. 여기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잘 계시잖아요. 이것도 행복인 거예요, 사실은. 네, 내가 마음대로 외출하는데 신경 안 쓰죠. 이분은 외출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이고 여행은 더더군다나 이제 꿈도 못 꾸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 위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항상 뒷전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웬만큼 아이들 키워서 뭐 이렇게 출가를 시키거나 또는 사회에 내보내고 나면 시간이 남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좀 뭐 어디도 가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수술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수술하기가 이제 싫으니까 그냥 참고 계셨죠. 그냥 생활을 하셨죠. 그러다가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몇 가지 요실금이 오는 증상 말씀드렸는데 거의 해당이 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난산이 됐죠. 또 자궁도 하수됐죠. 여러분들 자궁 하수되는 분들은요, 기운이 많이 딸리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체형을 봐도 복진하면서 체형을 봐도 이분은 자궁이 하수될 수가 있구나, 위가 하수될 수 있구나 웬만큼은 볼 수가 있는데 하수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힘이 없어서 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기 낳으면서 고생을 해도 자궁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기운이 딸리면 위도 처지고 대장도 처지고 심지어는 항문도 빠져나오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다 같은 맥락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덜컥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게 너무 걱정이 되시니까 그거는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아무리 그 요실금이 돼서 이게 힘이 없다고 그래도 기운을 우선 채워줘서 꽉 조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저절로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분은 힘이 들 때는 이제 자궁이 실제로 빠지지는 않지만 약간 빠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같이 기운을 보충을 해드리면 위가 처진 사람은 위도 올라가고 대장 처진 것도 올라가고 다 제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는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치료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은 또 야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혹시 이제 아이들 중에 야뇨증으로 고생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실지 모르겠네요. 가끔 보면 꽤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밤에 자기도 자면서
예, 자기도 모르게 오줌 누는지도 모르고 싸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대개 선천이 허약한 아이들이에요. 예, 선천이 허약하거나 방광이 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는 동안에 소변을 싸는데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선천의 양기를 보충해주는 그런 약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10살 이전에는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10살이 넘어야지 비로소 그 어른이 될 수 있는 준비를 10세까지 하는 거다 보면 돼요. 그래서 야뇨증이 있더라도 그건 병이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능이 약하게 타고난 거죠. 10살짜리 남자아이였는데 아주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하고 이런 아이예요. 벌써 보기에도 아주 약한데 눈빛도 흐릿하죠. 아이들이요, 눈빛이 또랑또랑해야 정기가 있고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눈빛이 흐려서 졸리운 듯하면 걔는 약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 구석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잘 앉아 있는 애들 착한 애 아니에요. 약한 아이예요. 애들은 원래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얘는 아주 자리에 잘 앉아 있고 가만히 이렇게. 그래서 얘는 굉장히 허약한 아이구나 이제 그랬는데 일주일 내내 이제 야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그거 맨날 입을 하고 요 빨아대야 되니까 엄마도 너무 이제 안타깝지만 이 아이는요 학교를 가도 아이들하고 놀지를 않는데요. 애들 노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자기. 기운이 딸리니까 같이 안 놀죠. 보통 아이들은 막 어울려서 뛰어놀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도 오줌을 싸니까 밤에 이제 깨우면 그 화장실도 못 찾아갈 정도로 비몽사몽 하면서 이제 겨우 보고 안 깨우면 뭐 100% 싸는 거고. 근데 형이 얘가 이제 하도 이불 하고 요에 오줌을 싸서 그 지린 냄새가 배어 있으니까 방을 같이 안 쓰려고 그런대요. 그러니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약을 이제 선천 기운을 보완해주고 또 이렇게 방광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이제 약을 써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거를 전에도 뭐 하도 걔가 이제 몸도 약하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보기도 했지만 이제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약을 쭉 먹이면서 아이가 그 기운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도 좋아지고 물론 이제 소변 이제 안 싸게 됐고 성장도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는 면역력도 좋아지고 아이가 활기차져요. 그러니까 한참 만에 왔는데 딴아이 같이 돼서 왔어요. 예, 아주 생기가 있어지고 그러면은 그 아이는 태어날 때 10개월을 다 채워서 태어나질 못했거든요. 요새 조산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선천을 허약하게 타고난 것이다 보고 이제 그렇게 조절을 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변 증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이제 궁금한 점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여기 먼저 하실까요? 예. 선생님 저는요 30대 중반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낮에 오줌을 누면 네. 좀 거품이 이렇게 섞여서 그러세요? 나와요. 네. 근데 어쩔 때는 또 안 나오기도 한데 요즘 최근 들어서 자주, 시원하게는 보세요. 예, 시원하게는 예. 그냥 이제 거품만 있고 탁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소변 색이. 예. 그러세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소변에 이제 이렇게 탁하게 거품이 있거나 이러면 제가 이제 일단 진맥을 하고서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소변 같은 거는 평상시에 너무 자주 보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고요. 예, 낮에는 좀 자주 낮에는 보는데. 자주 보고 밤에는 괜찮으시고. 네. 예. 우선 진맥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요. 마이크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네. 예. 출산은 몇 번 하셨어요? 왼손 보시고. 예, 한 번이요. 한 번 하셨어요? 그냥 자연분만 하셨어요? 네. 네. 그런 증상이 있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 3개월 정도 그러셨어요? 됐고요. 네. 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중반. 그리고 아기 이제 출산은 한 번 정도 했으니까 그 여자분들이 자연분만을 했는지 이제 뭐 제왕절개를 했는지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은 하체 힘이 좀 약한 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랫배가 차면서 하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하면 다리가 유난히 이제 힘이
하체가 힘이 들거나 또 허리 다리 삐끗하기 쉽고 이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광의 기능 자체가 약한 거는 아닌데 체력이 딸리고 스트레스 잘 받고 이런 편에 속해요.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있는 것도 대개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체력이 딸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거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많이 먹거나 이래도 거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생활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최근에 무리를 하셨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허리 다리 쪽으로 문제가 올 수가 있고 하체 쪽으로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너무 무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고, 생리는 잘 하세요? 편안하게? 예, 생리는 잘 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과로를 하고 사시는 편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체력이 그렇게 강한 분은 아닌데, 체력이 요만큼인데 이만큼씩 쓰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한 2, 3개월 전부터 무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운동을 해도 무리하게 했을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뭐를 해도 그러실 수가 있죠. 그런 적 어떠세요? 좀 무리하셨어요, 최근에? 예, 작년에 12월에 한 달 인도로 배낭여행 갔던데.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그 여파가 이제 쭉 그 당시에 올 수도 있지만 그 이제 여파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개선이 안 될 때에는 뭐 일정 부분 치료를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은 무리 안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신가요? 예, 여기 계신 분 말씀하시고. 선생님, 저는요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러세요? 네. 예, 이쪽 왼쪽으로요? 아니요, 가운데로? 측만증. 측만증이요. 그럼 오래 되셨어요? 허리 한 아프신 지? 10년 가까이. 오래 되셨네요. 예. 그리고 좀 지금 무리하면 네. 더 심하고. 무리하면 더 심하시고 그러니까 치료는 좀 비만이 해보셨어요? 오니까, 예. 예. 비만이 어떻게? 오면 이제 좀 더 심하고. 그렇죠. 예. 그 뭐 이렇게 침도 맞고 좀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런 건 안 했고. 그런 건 안 하셨어요? 스트레칭 안 하시고. 그런 거 하셨어요.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힘 빼시고. 자, 왼손 보시고요. 이분도 긴장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고 너무 열심히 사는 분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60대 초반입니다. 초반이세요? 예. 이제 우리가 연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나이에 맞는 몸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60대 초반이시면은 심장 기능이 이제 조금씩 약해지는 나이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더 약해지면 약해졌지 건강해지실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아주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젊으셨을 때도 참 시도가만 안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분도 제가 가진 체력보다 더 쓰신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될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집이 이렇게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사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골다공증 오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허리가 아프신 것이 뼈가 자꾸 약해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측만증도 오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협착증 오죠. 이렇게 척추가 이제 쭉 여기 뼈에 등뼈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도 오면서 이제 협착증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 관절 이런 데도 다 나빠지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이 찌면은 허리나 무릎이 아프니까 살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지만 살 빼는 거 쉽나요? 제일 어려운 게 살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살 빼려고 막 너무 운동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노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옆에 분도 하체 힘이 약하다 그래서 운동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도 역시 운동을 자꾸 무리하게 하면요 뼈는 점점 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제가 60이 넘으면 더 건강해질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운동을 해서 몸을 활성화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나이는 20대나 30대예요. 그럴 때는 웬만큼 운동을 해서 자꾸 단련을 해놓으면 조금씩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들이 폐경이 되고 나면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특히나 60이 넘으면 더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딱 여기까지만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기 타고난 수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허리가 아프실 때는 스트레칭 같은 거 좀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맨손 체조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걷는 운동은 시간을 정하지 말고 내가 편안할 만큼만 하세요. 10분만 했는데 힘들면 그만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도 좀 더러워도 한눈 이렇게 감고 청소도 안 하시거나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골밀도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뼈가 좀 약해지고 있으실 거예요. 이미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칼슘이라든지 고단백 식품 이런 거 섭취를 잘해서 뼈를 자꾸 튼튼하게 보완을 하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되셨고요. 또 다른 분 누구? 예, 이쪽에 계신 분 하실까요? 예. 저는 마른 기침을 많이 해서 네. 예, 거의 계절 상관없이 달고 살아요. 1년 내내. 네. 예.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신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어유, 그래.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젊으신 거. 33이요. 그러세요. 네. 굉장히 동안이시네. 네. 그러시네요. 난 아가씨이신 줄 알아요. 그럼 10년 이상 되셨어요? 네. 하루 중에 언제 많이 하는 때가 있으세요? 기침을? 예전에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네. 할머니가 흡연을 하셔서 아. 좀 그 냄새를 많이 맡고 자라서 기침을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네, 예. 콜록콜록 하다 보니까 아. 기침을 남들보다 좀 많이 많이, 하게 되고 예. 평소에도 기침을 자주 하게 되고 마른 상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간들간들하고 예, 아파요. 예, 예. 그래서 특히 많이 건조하거나 그럴 때는 기침을 또 많이 하고 말을 또 많이 하게 되면 목에서 살짝 피가 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피도 나올 때가 네. 있어요? 치료를 좀 해보셨어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습관적이라서 네. 쉽게 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선 치료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예. 지금 이제 간접 흡연 하신 거잖아요. 일단 시작은. 그리고 제가 이제 진맥을 먼저 해볼 텐데 오른손 주시고요. 예. 힘 빼시고요. 생각이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소화 기능이 튼튼하지 않으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예. 자, 왼손 보시고요. 지금도 살짝 감기기가 있는 것 같은 맥이 나오거든요. 이러시면은 늘 몸살기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아까 기침을 어느 때 많이 하느냐고 여쭤본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아침에 많이 하는 사람, 밤에, 뭐 새벽에 또는 오전에, 오후에, 그럼 원인이 다 달라요. 그것도 그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사철, 뭐 환절기나 이런 것도 없이 사철 거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루 중에도 어느 때 특별히 하는 거 이런 건 없으신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맥을 하면 우선 체질을 말씀드리면요, 아랫배가 차면서 긴장을 엄청나게 잘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긴장을 하고 사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를 조금을 해도 남들보다 훨씬 더 힘이 들죠. 왜? 아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연관이 좀 있긴 있죠.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이제 해부를 한 적이 있는데 카데바라 그래요. 그 시체를. 여자 카데바하고 남자 카데바를 봤는데, 여자 카데바는 심장인 이제 흉곽 있는 데를 하니까 색깔이 약간 분홍빛은 아닌데 회색하고 분홍하고 섞여 있는 색깔인데, 남자 카데바는 꺼멓고 이렇게 니코틴 같은 검은 진이 막 있어요. 흡연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담배 연기만 마셔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기 쪽에 이제 문제가 많이 올 수 있는데, 이분 체질 자체도 호흡기 쪽으로 문제가 잘 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 영향을 크게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기침만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인후에 자꾸 자극이 가니까 피도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에요. 여기가 자꾸 헐게 되죠. 그래서 목소리가 이제 갈라진다든지 또는 이제 뭐 여기가 파열이 된다든지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 목은 화가 모이는 곳이에요. 앞쪽은. 그래서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화가 뭉쳐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분도 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더 심해서 피까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염증으로 치료하거나 이래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분도 역시 화를 흩어주고 또 자꾸 이제 보혈을 해줘서 그런 윤택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막 여러 가지로 했지만 이분의 체질은 스트레스 잘 받고 호흡기 나빠지기 쉽고 그러니까 우선 이런 경우에는 양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없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를 흩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한약은 화병을 치료할 수 있고요. 화병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화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걸 풀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좀 하시되 이제 그런 한약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신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소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활을 우리가 항상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